제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으로 해서 A사 레이더를 해서 전자전을 치를 수 있다고. 강하게 융합 맞는 순간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같은 먹통이 돼서 강한 융합 현상, 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전 통신으로 썼을 때는 레이저 전파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윤력 적용을 가지고 서로 파형이 되는 레이저파를 하면 인력 적용을 가지고 끌어당기는 현상에서 쭉 가면서 멀리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멀리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이게 부산대 광맥가우트를 정상적 교수님이 김창석 교수님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인데 하지 마세요. 그것도 YTN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거를 군사적인 무기로 썼을 때는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이런 적외선파, 이렇게 음파, 이렇게 섞어 온갖 종류의 종류도 많으니까 섞어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밑에 있는 전자레인지 거기 있겠지. 다 사람들 다 태워서 죽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충격으로 터지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 무기를 쓸 때는 대공방어망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공방어망을 이렇게 쏘잖아요.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나 다른 전파를 섞어 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중첩해서 쐈을 때 스파크, 전기 스파크 번개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늘을 강한 고열과 더불어 태워버리는 현상이다. 이걸로 이제 이렇게 드론 같은 무기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2025년 4월달 이걸 실험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술이 안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봐도 제 기술인 것 같아요. 한 200대를 한꺼번에 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리층을 태울 수 있는 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서로 이런 파형들을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버 적외선 바퀴다 다른 바를 섞어서 이렇게 막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잖아요. 또는 여러 개가 전력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안전한 상황이었을 때, 통제된 상황이었을 때는 이게 조용히 돌리셔야 되지만, 안전한 상황이었을 때 바다에서 직접 이렇게 확 돌리고, 태양광 이렇게 오목헌홈을 파가지고 태양광까지, 그러면 이게 군사 무기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밑을 태우는 무기로 오목헌홈을 파면 가로등 조명이라도 오목헌홈을 파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파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볼록볼록한 것을 같이 넣거나 해서 빛을 증폭하는 UV 장치에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볼록볼록한 렌즈, 볼록한 렌즈를 수없이 이렇게 작은 렌즈를 여기 집중시키는 오목한 렌즈나 홈을 파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에서 빛을 집중하는 추가로 열까지도 가해좀 열 에너지를 ASML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 UVC 회사인데, 여기다가 추가적 열까지도 해서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것도 맞고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이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게 조사를 하면 전기 분해법 플러스 이런 것을 안전한 상황에서는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고, 좀 뭐랄까 통제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바다가 된 이렇게 상관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중첩해서 쏴가지고 서로 파이팅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모든 전파 안에서 강한 고열 현상이 일어나네요.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해가지고 수소산소 수출하는 데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회전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전파를 섞어서 하면 토네이도에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어요. 전투기 같은데 이렇게 좀 구형체를 제가 이런 비행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강한 이렇게 뜨거워진 압축 공기를 바람을 데워서 내보내면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돌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에너지 단위가 좀 크고 여러 대의 어떤 전력을 포함한 이런 것을 지금의 비행체를 의미하는 게 제 방식의 비행체에서 속에 같이 이렇게 동원하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어요. 토네이도를. 실험실에서도 토네이도 일으키는 그 실험실 한번 가보세요. 가능한 믹서기로 돌리나 이거나 돌려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강하면 돌려지는데, 비행체에서 돌려가지고 미사일 방어할 때도 씁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수소산소를 분해할 때 어떤 금속, 서로 다른 금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배터리 양극재 기술을 서로 다른 파형의 다른 금속 전기 전도도가 틀린 놈이 있어가지고 강한 스파크 발효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뭐랄까
전해질을 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은 충격이 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말씀. 아니면 전해질을 그 안에 가둬 가지고 이렇게 뭐 약간 젤 형태로 만들면 훨씬 좋다. 그래서 가둬가지고 전해질이 그 안에 움직이는 양극전극제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간다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그래서 홈도 파줄 수 있고, 이것은 연구 자석도 그러하다 그랬죠.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에 들어가고 홈을 좀 파준다. 오토바이 회전축 같은 거를 이렇게 회전할 때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터나 발전기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회로했다, 반도체 회로했다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되면 두통 부분은 배터리가 되어 파워 있게 돌아간다 그랬죠. 여기서 반도체 회로에서는 이것이 이제 또 카패시터가 되고 플로팅 게이트가 될 수 있다고. 전기성 피복제는 코팅 구조로 이렇게 피복을 주거나 아니면 이 구리 자체에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 애초 만들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를 대중소 넣어줘요. 알루미늄도 돼요. 그래서 같은 금속을 하셔야 돼. 가지고 그럼 이게 모든 만물을 평균하고 이게 전기선이 되어서 왔다 갔다 발열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액상을 덮어하고 구리를 만들. 이걸로 이제 구리선을 만들기도 하고, 전기선, 통신선을 쓰기도 하고, 회적 케이블, 동축 케이블 들어가기도 하고,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저렴 구조라가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것이 MLCC 기술에 금속 배터리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도 어디나 하지 마세요. 전기선의 구리선은 그 피복 없이 대중소예요. 이게 이제 태산은 앞뒤로 에디슨의 중기로 뭐 그런 필요 있느냐, 이렇게 멀리 성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왔다 하게 하면 되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선, 통신선이나 방산산업의 이것이 파워 같은 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안할까, 발전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연구 자석은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에 들어가. 발전기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 이런 거 들어가지고 회전축을 이렇게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홈 파주거나 가루도 대중소들 연구장을 만들 때 하시면 제기져요. 그다음에 그거를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축을 오토바이 이제 휘발유될 때는 경유로 좀 개조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유로 개조를 하시면. 그다음에 석유 정제할 때도 제가 이렇게 태양력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끓고, 밑에서 이제 끓더라도 이게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끓고, 해수 담수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오목커넘을 파가지고, 아니면은 저기 방송국 반사판처럼 오목커넘을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적용해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할 때 할 수 있거나, 360도로 이렇게 판을 배치를 해가지고 반사판을 하루 종일 태양광이 어느 쪽에 있더라도 이렇게 반사각, 복사각 하루 종일 이루어져서 난방이나 물을 끓이거나 이렇게 치사하거나 뭐 등등등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도별로 이렇게 반사판을 갖다 수없이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빛을 최대한 증폭할 수 있는데, 위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반사판을 각도별로 이렇게 다 빛이 이제 더 증폭이 되겠죠. 그때 오목한 홈을 파줄 뿐 아니라 볼록볼록한 구조를 파주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EUV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농사 지을 때도 할 수 있고, 비닐에다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농사 지을 때도 해서 이모작도 가능하다. 적어도 이모작이 최소 가능하다고 얘기는. 벼도 그렇고,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농토 이렇게 밑을 이렇게 파서 파기 아니라 파가지고 저기 비닐 깔아 넣어도 괜찮고, 거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제일 싼 거는 콘크리트로처럼 해갖고 벽돌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약간 콘크리트 타설하거나, 그래서 위에다 이제 흙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주도 물 빠짐 토양이잖아요. 그래서 벼농사도 지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모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과일 농사할 때도 좋고, 난방비가 뭐 거의 들겠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반사판을 이용해서, 겨울에도 빛은 있으니까 반사판을 이용해서 계속 비추고 조금만 난방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거나 내부 안에는 이렇게 슉슉슉 바람을 넣어갖고 이렇게 두 겹, 세 겹, 이렇게 세 겹짜리 뭐 몇 겹짜리 아주 바람을 내서 에어를 안에다 집어넣어주고, 에어층을 집어넣어주고, 위에다가도 어떻게 둘러싸면 이게 꽤 가격은 되게 쌀 거예요. 한꺼번에 큰 걸 하려고 그러면 되지만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여러 중 여기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이런 거라면 싸요. 한꺼번에 하시려면 그것은 비싸지만 비닐하우스 덮을 때 위에서도 한 겹, 두 겹, 밑에서 할 때도 여러 겹을 하시면 되죠. 여러 겹을 쑥쑥 집어넣으면 싸단 말이에요, 단가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싼 비닐로도 할 수 있어요. 가축 축사에도 하고 집에도 가능하고 집 창문 같은 데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고 여러 바닥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공기 넣는 데가 여러 개 실시되어 있고요. 에어 침낭 같은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슉슉 집어넣어서 에어 침낭이나 여러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에어 비닐하우스는 내부안에 따로 만들든지 에어 창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에어 박스를 만들 뚜껑이 있는 거 없는 아이스 박스 같은 것도 만들거나 해서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약간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열반사 냉반사 재질도 같이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는데 뭐 텐트 1인 2형 3인용 텐트도 만들거나 사각 텐트도 만들 수 있어요. 사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서 좀 한 자기 자고 이렇게 물건 놔두고 이렇게 뭐 등등등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한동동 그렇게 해도 되고 집안에 난방 텐트로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집안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비닐에다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비닐에다 단열재를 넣어서 창문용 보온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롤식으로 해서 다시 올려도 되고 블라인드처럼 찍찍이 밴드에서 딱 결착이 블라인드에다가 비닐을 결합시키거나 블라인드에다가 구조형 알레브를 결합시키거나 블라인드에다가 단열재를 결합시켜서 블라인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훨씬 더 나을 것으로 그것도 찍찍이 밴드를 해서 붙일 수도 있고 그래 좀 그렇긴 한데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하여튼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바이 엔진은 이렇게 휘발유지만은 오토바이 엔진 개조해서 경유로도 만들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매연 저감 장치만 만들면 오토바이 엔진으로 인버터 발전기 이렇게 대로 만들 수 있는데 인버터 발전기에다가 배터리를 달거나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만들자 110, 220으로도 집안에 있는 석유 없으면 어쩌냐 그걸로 할 수 있게 하자. 110에 충전해 배터리에 충전해서 하루 이틀 쓸 수 있게 하자라고 그걸로 할 수 있고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자.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 방식은 뭐 1차전, 2차전 이제 결합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배터리 방식이어도 되고 110, 220으로 충전을 해놨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버터 발전기도 가능하지만 석유가 없을 때가 문제죠. 석유가 없을 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정용 배터리장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태양전지에 따르게 태양전지로 돌린 거를 아까 좀 오토바이 회전식으로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그걸로도 전기 생산할 수 있다. 뭐 자동차 위에다가도 놓아가지고 그걸로도 이렇게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이걸 회전식에 돌린다. 또는 풍력 이렇게 막 이렇게 풍력에다가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레방아를 여러 개 설치해서 돌리거나 집안에 보통 공기 순환 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터빈처럼 생기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공기 순환 거기다가도 홈을 파서 하시면 더 제 기술입니다. 터빈 블레이드 같은 데는 뭐든 터빈 돌아가는데 전기 발전할 때 홈을 좀 파주면 이게 잘 돌아가는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 코팅 거기 이제 거기다가 거기다가도 이제 회전축을 아까처럼 얘기한 굵기 같은 구리선 들어가면 연구자석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이게 들어간 게 있잖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시면 제 기술인데 그것도 이제 수없이 집안에다가 개수를 많이 넣으면 굉장히 많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 그것도 전기를 생산 안 합니다. 그런 방식을 이렇게 기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갖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나. 물레방아처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레방아처럼 해서 돌리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자동차 회전축으로 돌려도 되고 아까 오토바이 회전축으로든 연료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돌리기만 해도 되니까 화목난로로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전기기관차 있었으니까 화목난로나 아니면 석탄으로 돌리나 다 전기는 생산돼요. 원자력으로 돌려도 되고 우라늄 플루토늄 가스 구조도 괜찮고 원자력으로 돌리거나 개수만 많으면 되죠.
그다음에 석탄, 석유, 가스 이런 다 이걸 원력은 뭐가 됐든 풍력으로 태양력으로 했든 이게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생산된다. 이거 사시면 저기 소개 되겠어요. 어느 것을 무단으로 쓰시지 마세요. 이 풍력 발전기라 하면은 자동차 위에다가 할 수도 캠핑용으로도 이렇게 조그맣게 놔서 이렇게 돌려서 생산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여기 코페 같은 거는 이렇게 전기를 손으로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에게 지급하거나 괜찮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가 문제죠. 이렇게 태양광으로 했는데 태양광 고장 났을 때가 뭐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캠핑용으로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간단하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발로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 부피가 크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도 물도 끓이고 음식도 조리하고 볶아 먹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기둥을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놔가지고 수천 개 놔가지고 무인도 같은 데는 기다 이렇게 환경에 오염이 없게끔 주민들하고 다투지 않는 곳에 위치해가지고 전기 생산하면 좋잖아요. 5m짜리, 10m, 20m짜리 그래서 하시면 물을 끓여들여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해서 하거나 바닷물에 동동 피어서 수자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풍력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방식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집안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어요. 소형으로 캠핑용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무인도에서 배터리 충전해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뭐 배터리를 뭐 무인도에서 배에다 실어갖고 충전하면 길게 송전선을 길게 해도 되지만 거대 사업이 되니까 현재 풍력 발전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한 번 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게 그래서 10m, 5m짜리, 10m짜리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도 되고 5m짜리 같은 거는 전신지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수리 보수 유지가 쉽다. 몇 미터, 2m짜리도 괜찮다. 네. 집안에 있는 거는 1m짜리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50m도 괜찮아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금속에다가 서로 이렇게 전도도가 전기도가 틀린 놈을 이렇게 가루로 내가 알루미늄 스텐 뭐 이렇게 또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혼합 비율을 해가지고 그것을 섞어서 판으로 만든다 그랬죠. 현대제철 방자주 이런 것을 금속 가공해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용광로에 녹여서 판으로 만든다.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 모든 금속에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구리, 철, 그다음에 뭐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가능하고 철근 같은 데도 제가 그래서 뭐 동서양 아연 강판도 그렇고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면은 굉장히 건물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죠. 하시면 제기절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강하게 견뎌요. 네. 내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절입니다.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알루미늄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내사로 유리막 넣어서 제조한다. 이렇게 배터리에도 양극재가 알루미늄 들어간 게 있는데 알루미늄에다 동 코팅을 좀 해가지고 전기 전도도를 좀 차이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동관 만들 때도 이렇게 우리 알루미늄에다 동 코팅을 두께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뭐 사안을 따라서 틀리니까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뭉축기 중발기 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알루미늄판으로 들어간 거에다 동 코팅을 좀 해서 할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죠. 구리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대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런 고무줄 같은 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코드 만들고 넣어주거나 용수철 같은 데 대남 매듭코드 만들고 이렇게 넣어줘서 밴딩식으로 들어가도 탄력이 세고요. 대나무 이렇게 용수철 안에 미니 용수를 이렇게 여러 개 사이즈가 틀린 걸로 해서 그걸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유리석연 같은 데서는 유리막을 넣어서 조정을 탄력을 좀 더 세게 하려면 미세한 홈들을 좀 파주면 탄력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 같은데. 그래서 고무줄도 그렇고 뭐 중공업 쇠받줄도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 이렇게 밴딩식으로 찝어만 주더라도 낚싯줄 같은 거 이런 데도 모든 줄에는 다 돼요. 엘리베이터 줄도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줄도
엘리베이터 줄 감을 때 거기에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섬유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엘리베이터 줄에 여기다 부식되지 않게 처리해서 철사를 감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섬유줄을 해도 되고 다른 걸 하셔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모든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 빨래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등등등 줄을 이렇게 밧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펜스가 그다음에 뭐 물고기 저기 그물망이라든지 뭐 양계망 이런데 이게 그렇게 그저 플라스틱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유리석용 코팅돼서 사람 유리망 걸러서 찌르면 부식이 잘 안 돼요. 오래가고 일반 뭐 방충망으로도 쓰는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판에 이런 판을 넣어놓고 물에다가 이렇게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고 이렇게 아니면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아까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은 판을 물에 넣어주고 전기를 걸어준 거는 배터리가 돼요. 수소산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정체가 돼요. 전기가 정체돼야지 발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금속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금속들은 스파크하고 발열이 일어나니까 수소산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모든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든 뭐 납축전지든 모든 형태의 배터리에 수소산소를 빼는 기술을 얘기했거든요. 하시면 저기 빼면 되지. 그래서 수소산소나 가연성 가스를 빼는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 원래 이제 생겨가지고 아까 전에 서로 이렇게 스파크 현상이라는 폭발이 일어나는 거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것도 다섯 개, 열이 너무 많이 뭉쳐 있으면 열만으로도 불이 난다. 이게 화목난로 연통 같은데 열 가까이 되면 불나요. 그래서 열 때문에 불이 나는데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 되니까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하자. 5개, 6개, 여러 개로 겹벽 처리하고 한 개는 문제 있으면 그거 이렇게 전기산소 나머지를 살리고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약하게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있다. 그걸로 저렇게 어떤 속도의 강중량을 만든다. 앞으로 이 기술이 이제 전자회로기판 자체에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직렬과 병렬을 같이 공존하는 식으로 전자회로기판, CPU, GPU 이런 명령 구조에서 또는 CPU, GPU 자체 제품 자체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는 방식, 배터리 같은 데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전자회로기판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특히 컴퓨터 부품들, 통신 부분, 배터리 부품에서 그러합니다. 이런 데서도 이렇게 배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프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놓으면 파워뱅크 얘기라고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ITN에서 파워뱅크 업자가 이거 쓰시던데 12.5V, 30V, 60V, 110V, 220 자유롭게 전압을 올리고 내려 하시 한정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 방식이 아니라 배터리 없이 그냥 전기를 다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 방식도 동일하다. 이 한선 연결하고 두선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기선이라고 했을 때 구리선 이렇게 두톤 놈, 중간 놈, 얇은 놈에서 목적을 따라서 그걸 다 전기를 흘려보내서 로봇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전기선을 따라 틀리게 전기선을 5가닥이나 한 가닥만 연결하면 전기가 다 흐른다고 했을 때 2가닥, 3가닥, 4가닥 이런 식으로도 되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갖다 쓸 때 약하게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기 강중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놈, 중간 놈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가 그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하게 불빛이 일어나고 중간 정도 강하게 빛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가 앞으로 이렇게 미래 개념이 쓰일 거예요. LED 전구등 같은 거 이렇게 40개 있잖아요. 발광 다이오드, 크리스마스 전구 처리 방식에 하든 전부 다 언어프식으로 들어가고 20개만 주느냐 10개 주는 40개만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하거나 하나의 전구, 하나의 발광하던 반도체 소자, 발광 소자라도 전기를 강중력으로 주는 기술을 쓰시면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PM 반도체나 방막 트랜지스터 전극이 2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개로 이렇게 하거나 안에 PM 반도체를 여러 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면에서 하나가 되게 하거나 뭐 CPU나 이렇게 모든 GPU나 모든 메모리를 다 앞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HBM도 SRAM도 그렇고. 그래서 HDD, SSD도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 전극이 여러 개일 수 있죠. 그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플래시 메모를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플래시 메모를 탑재하고 먼저 급한 저장을 거기다 하고 여기다 저장을 그런 순차적인 저장을 이렇게 HDD, SSD 기타 다른 장치에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배터리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뭐 파우치형도 이게 그럼 열을 한꺼번에 모아놔서 안에다 겹벽 처리해서 여러 개를 대자리 중에서 소자리도 있을 수 있고 전극을 여러 개를 해서 각각 쓰게 독립적으로 쓰자 합해서 쓸 수도 있고 이 아이디어를 각형과 원형에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형과 원형에다 파우치형을 좀 부분적으로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하시면 각형에다 파우치형 갖다 놓고 원형에다 파우치형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저는 파우치형에다 원형이나 각형을 넣어도 파우치형에다 원형이나 각형이나 젤리로를 넣어도 괜찮다. 쓰시면 되겠어요. 여러 개 이런 앞으로는 그렇게 모듈로 다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모든 배터리에다가 안에다 모듈을 10개 있으면 언오프 전기를 열어서 면오프에 몇 개 갖다 쓸지 100개다 그러면 100개다 그러면 이것을 전기를 연결해서 수천 개도 됐어요.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를 틀리게 해서 로봇 같은 데는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작 10 이렇게 특정 동작에 따라 여기 10 여기 20 여기 30 40 다리 70 80 이렇게 틀리게 힘을 주는 기술 저도 무술할 때 그거 쓰는데요. 틀리게 힘을 줘서 최적의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섬세한 동작을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로봇의 손가락 움직이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전기를 덜 흘려보내 가지고 손가락 움직임을 미세하게 잡을 때 강하게 잡으면 이런 건 부서진단 말씀이죠. 예, 부서지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을 딱 데이터로 모든 종류의 행동 이런 것도 했을 때 데이터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적으로 얼마 정도 힘이 배분되는 게 딱 좋더라고요. 이제 데이터로 해가지고 데이터 처리해서 학습 처리해서 뒤로 자동화도 넘겨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동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행동이 된다는 자동으로 속도가 빨라요. 뭐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로봇 같은 데도 이렇게 문제를 하거나 어떤 할 때 그것을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억 장치로 놔두고 다음에는 1번 해결, 2번, 3번 여러 가지 우리가 나도 연구할 때 이게 의학 연구할 때 이 방법을 했는데 해결 방법을 줄여놓고 놓고 새로운 추가 방법을 그게 이제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것과 이것을 경험에 결합해 갖고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전투 드론이라든지 이런 전투할 때도 뭐 최적의 어떤 전투 모델을 5개, 10개 만들어서 새로 추가하기도 하고 이거하고 좀 유사한데 그래서 자동 전투 안드로이드에서 이걸 쓰시면 안 되겠어. 우크라이나에게 드론 업체를 자동 전투라는 컴퓨터 자동 선택, 조종성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제기술에 로봇의 모든 경험들을 숫자로 변경을 시켜갖고 진법사 공정을 저장 구조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숫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명령 컴퓨터 명령체도 다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자연어를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14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하면 그것을 전 세계 어디 가도 여행자가 78만 되면 안녕하십니까 해요. 그래서 숫자 방식의 국제 언어를 생기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이렇게 진법사와 공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컴퓨터 명령체가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숫자로 자동 번역도 엄청 빨라요. 전송할 때도 빠르고 전송할 때도 저장할 때도 빠르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전화 걸면 진법수를 숫자로 바꿔서 보내면 이쪽에서 정확한 전 세계 번역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뭐 이렇게 구글 같은 데도 이렇게 모든 자료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기술입니다.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저장 공지할 때 숫자를 바꾸고 하시면 전 세계가 모든 번역이 너무 쉬워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걸잖아요. 스마트폰 프랑스든 영어로. 뭐 그쪽 제 목소리를 간호사라고 잡혀서 봉사를 80억 인구의 지문이 다 틀려요. 목소리 지문이. 그래서 그걸로 내 목소리로 나는 몰라도 프랑스어로 내 목소리로 하거나 독일어로 얘기를 하거나 그쪽에서 내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를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컴퓨터로 넘겨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진법수가 있잖아요. 국제 표준이 하나가 있고 그럼 1번 모두 2번은 우리가 만든 모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약속을 정하기 나름인데 현재 있는 진법수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이게 공존할 수 있다. 현재 있는 것과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굳이 뭐 나중에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현재 있는 걸 몽땅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판, 전기등과 틀린 금속판은 바닷물에 넣어가지고
전기선에 이렇게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는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주면 숫자만 많으면 이게 굉장히 강한 스파크 현상이 스파크 화재 발현 현상이라면서 수소 선수를 추출할 수 있어요. 숫자를 많이 넣으면 되죠. 태양광으로 위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해서 조사해가지고 뭐 연료를 태워도 돼, 연료를 떼워도 돼요. 석유를 온도를 좀 높여주면 수소선수 반응이 좀 더 일어날 텐데 석유 정제할 때도 그래요. 석유 정제할 때도 위에서 떼어줘가지고 밑에서 끓여서 들인 에너지 비해서 석유 정제 방법이 좀 더 단가가 적어지죠. 네, 그걸 할 수. 그래서 뭐 여기다 전파로 이렇게 해서 태양력이나 풍력으로 돌린 걸로 이렇게 석유를 끓일 수도 있어요. 전자레인지 물 끓이듯이. 그래서 서로 파행히터는 이렇게 그렇게 발화가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겠죠 대신. 그래서 아니면 거기다가 수소 넣는 것을 수소도 넣잖아요. 산소를 같이 추가로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을 넣어서 발화를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증발하는 이런 기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고품질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어요. 석유 회사들도 아시지 마세요. 넣을 때 이렇게 상중하로 넣어주거나 여러 군데 넣어서 이게 기술 콜라라든지 콜라 회사라든지 탄산 맥주라든지 탄산 넣을 때 이 기술을 씁니다. 하시면 되기 전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넓게 상중하로 해서 넣고 살짝 한번 이렇게 저어주고 탄산 넣을 때는 액상을 다시 한번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넣으면 탄산이 꽤 많이 나서 청량감이 엄청 시원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일단 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쭉 배치해서 전기를 축적, 피복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발열은 좀 일어나겠지만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놔주면 간격을 뭉쳐주지만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충전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금속 카펫이다 이론인데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로 이런 이렇게 아까 좀 금속에다가 금속판에다가 대중소 알갱이 넣고 구리알갱이 넣고 판을 만든다 했죠. 그거를 피복을 씌워서 여러 개 흡수시켜 MLCC 기술이 된다. 좀 크게 하면 되죠. 그거를 작게 해서 아주 휴대폰에 들어가는 작은 것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전기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갖다 써서 구동을 하는 그런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배터리에서 갖고 와서 이런 카펫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카펫에 넣어가지고 구동을 하면 안정적인 구동이 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흑연 응급지 하나만으로도 여러 개 흡수시켜 수백 겹 들어가 입자나 가루의 대중소 홈을 파서 이렇게 한다. 그것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팬티 안에 구멍 뚫은 것처럼 저기 특허 났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발상을 그동안은 안 만들다가 꼭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100년 동안 안 하다가 꼭 뒤늦게 내가 늦었네. 나도 옛날에 10년 전에 그래도 100년 이렇게 30년 전에 노트에 써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네도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은 안 하다가 이런 부분을 영상 조작하면 어떻게 해? 영상도 조작해서 날짜를 조작해가지고 키보드로 찍기만 날짜 조작해갖고 옛날 동영상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뭐 유튜브 아니라 어떤 동영상인데 10년 전에 나온 기술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는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뭐 어디서는 자기가 동영상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키보드로 이렇게 숫자 입력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시간 조절할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 데스크탑에 시간할 때 숫자를 자기가 입력할 때 2025년지 막 그냥 30년이나 40년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그렇게 놓기 마련인데 그런 일은 없겠죠. 네네. 어쨌든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공개로 그냥 웬만한 건 이제 가버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연구자석 구리코일을 감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게 좀 떠 있어야 되겠죠. 전기가 얼마나 안 되니까 연구자석에 그렇게 해서 모듈에 수천 개 수만 개 전기를 흘려버리면 전기장으로 인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돼요. 들어가는 전구보다 나오는 전력이 들어가는 전력보다 나오는 전력이 더 많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필름 방식으로도 가능한 옆에 반응을 하도록 이게 그 필름 방식으로 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 위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을 때 같이 감으면 연고 자석의 유력이 약해지잖아요.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면 약간 떠 있어서 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좀 떠 있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저기 뭡니까 전기장의 자극을 자극할 정도의 그런 가까운 거리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걸어서 구리코를 통해 걸으면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이렇게 전기가 이쪽으로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되겠어요. 필름 방식으로도 연고 자석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대중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가루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구리코일 같은 거 구리코일을 함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구리를 옆에 반응하도록 전기가 흘러가도록 대중소 해놓고 이렇게 옆에 좀 떨어져서 이렇게 간격별로 배치하고 여기 또 간격별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탄소봉이 다 들어가잖아요. 왜 거기는 이게 탄소봉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대중소 가루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입자나 가루 대중소 홈을 파준다. 홈을 파주면 표면적인 넓어서 유력이 센데 여기다 전기 전도තර만 사용하지 말고 저장 구조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아연판을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두께를 틀리게 들어가 홈을 좀 파줍니다. 그다음에 이산화망간 가루를 대중소 하시면 되겠어요. 꼭지 여기다 전기선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기선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방전이 잘 안 되고 재료는 다양하겠습니다. 절연을 해준다. 외부 연도에 여름과 겨울 연도에 좀 강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 안 떨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같은데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마더보드 모든 기판 종류에 전기선 피복구처럼 넣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만들 때부터 나오면 좋고요. 차후에 붙여도 제 기술이다. 차후에 붙여도 컴퓨터 케이스 있잖아요. 컴퓨터 케이스가 다 있는데요. 케이스에도 이렇게 절연 구조를 넣어주시면 제게 그런 케이스 처음부터 케이스 시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교류를 직류로 만들 때 제가 이게 다이오드에 대해서 말해요. 교류를 흘렀다 그러면 이게 작은 놈, 중간 놈, 금속이라 합시다. 금속 아니더라도 이 현상은 일어납니다. 열이 이렇게 전기나 열 냉기를 이쪽 한쪽 방향으로는 다이오드가 되는데요. 여기 그래서 이런 놈을 쭉 배치하려면 교류 전기가 흘렀잖아요. 그럼 다시 방향을 쭉 끌 때도 여기 전기가 축적됨으로써 그냥 직류로 바뀌어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그래서 얇은 놈, 중간 두터는 두꺼운 놈. 압력밥솥으로도 이렇게 주방 갈 때, 코펠 같은 데도 보일러 탱커 얇은 놈, 중간 놈 이렇게 안에 또 홈을 파줄 수도 있고 그래요. 압력밥솥 열판에 또 홈을 파주면 되겠어요. 크롬선이라도 발열선에다가 홈을 파서 발열 반응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서로 크롬선에 이렇게 두께를 틀린 놈을 여러 개 넣어주면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한다. 압력밥솥이나 이런 데는 옆에도 코일선을 넣어서 같이 끓이면 좋다. 이게 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빠르게 밥이 만들어집니다. 휴대용 압력밥솥 이렇게 만들어갖고 112, 120 배터리 방식 야외 치사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만한 밥 한 그릇 정도 되게 미니 세탁기를 이렇게 팬티나 이렇게 한 발 정도 이렇게 빠를 수 있도록 바지나 이렇게 한 벌이나 두 벌짜리까지도 있을 수 있는 휴대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만한 거를 집안에서도 팬티만을 따로 빨거나 이렇게 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니 세탁기 이렇게 휴대용으로 만드시면 112, 120 배터리 방식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